자,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가장 뜨거운 뉴스하면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겠지만 그 이전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미국에 대한 어떤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에 그 파월 의장이 그 행사에서 경고를 날렸죠. 미국이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소위 트래직 리스크, 그러니까 비극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 그 상원하고 백악관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의 가계, 그다음에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의 부양책이 지금 종료가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가 많이 줄었고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에 여전히 처해 있죠. 어제 ISM 서비스 지수는 일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건 맨하탄에서 봐도 호텔도 아직 여러 가지 많이 클로징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레스토랑도 아직 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는 확실히 아니고 그 외 여러 문화라든지 뮤지엄 서비스 이런 산업들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비교해 보자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게 계속 늘어진다면 또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더뎌질 것이고 난망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과한 게 낫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적은 부양책을 미약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또 불필요한 고난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지만 지나친 부양책, 오히려 과한 부양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필요보다 지나쳤다고 판명 나더라도 그게 그냥 낭비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울러서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그다음에 의회의 재정정책이 함께 나아가야 이 미국 경기 회복에 효과가 더 강하고 신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살펴보면 연준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일부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나 YCS 이런 일부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기준금리도 0%대로 이미 낮춰놨고 지금 여러 가지 QE도 무제한 QE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기업과 이런 곳에 가계의 이제 신용 공급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경기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온 거는 뭐냐면 미국 경기 회복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게 부의 불평등 또 인종 간의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게 결국 경기 부양이 지체되고 그래서 이제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실적 하락으로 나타나고 그게 다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거라는 경고죠. 실제로 이제 9월 들어서 지금 미국 고용시장은 고용시장 회복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신규 일자리는 66만에 그쳤거든요.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와서 고용시장 회복이 좀 더디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몇 개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미국 GDP 성장률을 4분기 GDP 성장률을 좀 낮춰잡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의 경기 예측을 보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이번 3분기에는 연율 기준으로 33.2% 정도 달할 것이라고 나왔지만 4분기에는 이게 훅 떨어져서 3.5%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고요. 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미국의 리얼 GDP 성장률이 3분기에는 32%를 상회할 것으로 나오지만 4분기에는 3에서 4% 정도로 푹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기 회복은 더뎌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와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만 이제 경기가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이후까지 협상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파다했었는데요. 이거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애초에 그 하원 같은 경우에는 3.2조 달러의 그 부양책을 요구했었고, 지금 행정부나 문희신 재무장관 쪽에서는 그거는 택도 없다라는 반응을 내보였었죠. 그래서 결국 하원에서 2.2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역제안했었고, 그다음에 재무부 쪽에서는 1.6조 달러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간극이 크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윗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본인의 대선 승리 이후로 이 협상을 미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전 11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스탑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때까지는 부양책이 결국 타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국 경기의 재빠른 회복은 좀 당분간 난망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입니다. 파월 의장의 경고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11월 3일에 있는 대선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불복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빅스 같은 경우를 봐더라도 지금 그 빅스 이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이게 11월 이후 대선 이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경제 불확실성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